안녕하세요. 시간은 최소화, 성적은 최대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이민지 선생님입니다. 자, 해설 강의 이제 단답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단답식 앞부분은 쉬운 문제라고 했죠. 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함께 봅시다. 자, 먼저 22번. 보통 이 앞부분의 문제들은 이렇게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문제였는지 봅시다. 곱셈 공식에 관한 문제네요. 자, 어떤 곱셈 공식? a 더하기 b의 세제곱. 자, 어떻게 전개됐죠? 자,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b 세제곱. 자, 이 곱셈 공식에서 뭐만 달라졌을 뿐인가요? 네, 여기 있는 이 a 대신에 x가, b 대신에 이 y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자, 요 b 자리 다 2y로 바뀌고 a 자리는 다 x로 바뀌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 이거 다 쓸 필요가 없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니까? 네, 개수. 딱 한 항의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x, y의 제곱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x, y의 제곱. 자, 그래서 내가 x 더하기 이 y의 제곱을 다 전개할 필요가 없다. 이 항만 확인하자. 그랬더니 3x의 2y의 제곱이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수는 뭐예요? 3과 2의 제곱. 그래, 12가 바로 xy 제곱의 개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곱셈 공식에 익숙해지면 자, 바로 이렇게 전개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콕 집어 한 항만 이렇게 바로 만들 수도 있죠. 자, 이런 곱셈 공식에 관한 문제 항상 요락평 문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23번 문제. 이 복소수 연산에 관한 문제도 항상 나와요. 자, 복소수를 연산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 자, 기본적으로 우리 i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리고 복소수를 가지고 사칙 연산할 때 덧셈 뺄셈 할 때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끼리끼리. 자, 그리고 곱하기를 할 때는 지금 같은 상황. 자, 분배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자, 그러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자, 곱하기입니다. 분배해 볼까요? 네. 이렇게. 자, 그대로 쭉 전개를 해주면 자, 6과 그다음 마이너스 3i, 그다음 2a의 i, 마이너스 ai의 제곱. i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실수 부분이 나왔네요. 그래서 6 플러스 a가 실수 부분. 자, 그리고 또 허수 부분이 있네요. 자, i로 묶어주면 2a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자, 이 결과가 뭐랑 같아야 돼요? 그쵸? 주어진 복소수 13 더하기 bi랑 같아야 되니 자, 우리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그리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나오는 a 값은 7이겠다. 자, a의 7을 대입하면 b 값은 11이겠다. 자, 그러므로 원하는 답은 18이겠다. 18이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소수 연산 과정 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 생각하고 자, 다시 한번 혹시 계산 실수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입니다. 자, 24번은 연립방정식 문제예요. 혹시 기말고사 또는 2차 지필평가 범위에 요 범위가 들어간다면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연립방정식. 자, 이렇게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방정식 어떻게 해야 하죠? 네, 기본 원리는요. 미지수를 줄이는 겁니다. 자, 미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 이용하냐? 바로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방법. 자, 문자 미지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를 다 x로 바꾸던지 x를 y로 바꾸던지. 자, 내가 y를 x로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1차식을 y는 이라고 해서 x 더하기 5라고 한 다음 y 대신에
x에 대한 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4x제곱 x 더하기 5의 제곱은 20이다. 자, x에 대한 2차식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x제곱, 자, 10x, 25 나왔는데 20을 넘겨서 빼주면 5는 0. 아, 자, 5로 묶이고요. 그 다음 완전제곱식까지 되네요. 자, 그래서 x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 되기 때문에 x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자, 문제에서 y값을 물어봤으니까 y값도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y는 4다. 자, 이것이 각각 알파와 베타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3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풀 때 1차식과 2차식이 나오면 1차식을 2차식에 넣음으로써 미지수를 줄여라 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25번. 자, 25번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죠. 자, 지금 보니까요. 여기에서 알파 베타 이 두근과 여기 주어진 계수 y 관계 여러분들 바로 적을 수 있겠나요? 자, 근각계수의 관계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여기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방정식들이 이런 2차 방정식으로 다 바뀌어서 얘가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2차 방정식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그리고 곱은 a분의 c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 근과 계수의 관계죠. 자, 근데 합은 지금 여기서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렇죠. 3이죠. 자, 곱은 k죠.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값은 알아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주어진 이 식을 보세요. 너무 지저분하게 생겼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보이지도 않고요. 알파 베타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로 최대한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식을 최대한 간단히 만들어 줘야죠. 자, 아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식을 쭉 적어놓고 보니까요. 자,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식을 최대한 간단히 만들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가 자, 여기 지금 알파를 근으로 갖는 이 방정식 조금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나요? 자, 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다는 건 이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알파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k는 0이라고요. 자, 알파를 대입했더니 요 식은 무조건 0이래요. 그러면 아까 얘랑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뭐만 달라요? 중간항만 달라요. 자, 그러면 저 식처럼 만들어 보세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2a만 넘어가면 되겠죠. 이 알파만. 그럼 내가 저 분모를 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2알파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조금 힘들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알파로 한번 바꿔봅시다. 마찬가지죠? 자, 전부 다 베타로 바꿔도 똑같은 상황. 그래서 여기도 분모가 2베타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도 간단한 식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합차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럼 통분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2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곱과 합이 나왔어요. 자, 아까 곱이 k라고 했고요. 합은 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식 값을 보니까 자, 이것이 4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k 분의 3이 4분의 1이다. 자, 그러므로 결국 자, 약분할 거 약분하고 k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6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를 얻을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얘를 간단히 하는 이 과정에서는 근을 대입해서 만든 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만들려고 해라. 차수를 낮추려고 간단하게 만들려고 해라. 자, 요걸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6번 봅시다.
자, 4차 방정식 문제예요. 아마 자, 이 고차 방정식 부분, 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에 들어가는 문제에 해당이 될 텐데, 자, 이 고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 자, 분명히 내가 얘의 근을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했어요? 인수분해부터 해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먼저 혹시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묶으면 돼요. 공통인수라고 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도 해결이 안 돼. 자, 그럼 혹시 공식, 인수분해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 확인합니다. 근데 인수분해 공식으로도 안 돼. 자, 그럼 자, 지금 같은 상황 x제곱에 대한 보기차식 형태, 제곱의 제곱, 이런 보기차식 형태, 자, 또는 그게 아니면 대칭형 형태와 같이 좀 특수한 형태의 방정식인가, 다항식인가를 확인합니다. 자,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최후의 보루. 자,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이용해서 결국 인수분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은 뭘로 하면 돼요? 지금은 보기차식으로 하면 되겠네. 자, 이 보기차식 형태일 때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는 건가? 얘가 x제곱, 얘는 x제곱의 제곱. 그러니까 x제곱을 치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제곱을 a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간단하게 바뀌어요? 그렇죠. a의 제곱, small a 마이너스 9의 a. a에 대한 뭐예요? 2차식이 만들어지죠. 자, a에 대한 2차 방정식 되는 순간 이거 무조건 내가 a 근은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a 근을 우리가 네모랑 세모가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a를 가지고 다시 x를 구하는 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a를 x로 돌려놔줘야죠. a를 x로 돌려놔주려면 x제곱으로 돌려놔줘야죠. 자, x제곱이 네모가 됐고 x제곱이 세모가 됐습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예요. 어떻게 돼요? x제곱이 네모, 뿔마 루트 네모. 그 다음 x제곱이 세모, 뿔마 루트 세모라는 뜻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온 x근들이 뭐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요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란 얘기입니다. 자, 심지어 얘 대소관계가 점점점 커진대요,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뿔마예요. 그러면 앞에 두 개는 마이너스고 뒤에 두 개는 플러스인가 보다. 이 정도 눈치 빠르게 챌 수 있고. 자, 그리고 서로 다른 근일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서로 다른 근이라고 했잖아요. 네모와 세모는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네모와 세모 중에 세모가 더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자, 여기 중에 누가 제일 작고 누가 제일 커요? 수직선상에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세모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뿔마 루트 세모가 더 많이 벌어져 있겠죠. 0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세모와 플러스 루트 세모가 제일 많이 이렇게 멀리 가 있고 0으로부터. 자,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네모와 플러스 루트 네모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알파 베타는 그쵸? 이 둘이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냐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5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저걸 이용해 볼까요? 자,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5인데 자, 내가 지금 알아낸 세모와 네모의 관계를 이용하면 자, 보세요. 자,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세모라면서요. 그럼 알파 제곱은 세모, 베타 제곱은 네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세모고 이것은 네모. 세모, 네모 합한 게 뭐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세모, 네모 합해? 세모, 네모? 자, 그게 뭐였어요? 다시 한번 세모, 네모의 정체를 보세요. 그게 이 라지 A의 근 아니었습니까? 자, 이 방정식 라지 A의 근의 합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도 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두 근의 합은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자,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2a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엔 2a 마이너스 9가 5다. 자, 그래서 a는 뭐다? 7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부터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x제곱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의 이런 보기차식이 나오면
치환해라. 자, 그래서 그 치환한 A를 다시 X로 돌려놔주면 그 X에 대한 근을 구할 수 있다. 일단 요걸 기억해야죠. 그리고 더 넘어가서 이 3, 4차 다항식에 대한 인수분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속해서 다양한 다항식들을 인수분해하는 걸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럼 27번을 가볼게요. 자, 27번은 복소수의 거듭 제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작년에도 복소수 거듭 제곱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더니 역시나 올해도 어김없이 또 나왔습니다. 자, 복소수 거듭 제곱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뭘 제일 많이 떠올리냐면 i에 대한 거듭 제곱 형태. 자, i는 한 번 더 i를 곱해서 i 제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한 번 더 i를 곱해서 i 세제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i죠. 한 번 더 i 곱했어. 4제곱하면 1이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1-i라든지 좀 색다른 그런 복소수들이 나오면 그런 복소수 z에 대한 거듭 제곱, 자, 이 거듭 제곱에 대한 규칙성은 도대체 뭐지? 라는 그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1-i의 거듭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그 규칙성이? 자, 2제곱은 어떻게 되고 3제곱은 어떻게 되고 4제곱은 어떻게 되며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문제 나올 때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거듭 제곱을 해나가 보면서 규칙성을 발견해내야 돼요. 자, 그럼 실제로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는 1-i에 자, 2n제곱이니까 2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자, 요 형태로 계속 가길 바래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상태로 n이 100일 때까지인데 자, n이 100일 때까지 100번을 이거 내가 다 할 순 없죠. 분명 규칙이 있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자, 어떤 규칙이 있나? 몇 개 해봅시다. 1-i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자, 처음에만 좀 자세히 1의 제곱, 그 다음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i. 자, 마이너스 1과 1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i만 남는 거 보이죠? 1-i의 제곱을 기억하세요. 1-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입니다. 자, 그럼 4제곱은요? 4제곱은 제곱에 또 제곱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i에다가 또 마이너스 2i를 곱한 거잖아요. 자, 알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래서 마마 플러스가 됐을 건데 i의 제곱 때문에 보호는 뭘로 변해요? 마이너스로 변하고 2의 제곱이 남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6제곱은요? 6제곱은 앞에 4제곱에다가 한 번 더 제곱을 더. 자, 4제곱짜리에다가 제곱을 더 곱해. 이거죠. 앞에 거에다가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2i를 또 곱해. 마이너스 2i를 또 곱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자, 4제곱짜리에다가 마이너스 2i를 또 곱해. 계속 마이너스 2i만 곱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였고, 자, 얘는 허수예요. i는 남겠죠? 자, 앞에 마마 플러스 되겠죠? 2제곱 2의 세제곱 되겠죠? 자, 계속 아직 규칙이 안 보이잖아요. 자, 6제곱에다가 하나 더 추가로 제곱을 또 곱합니다. 즉, 앞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2i를 또 곱해요. 그러면 2의 세제곱 i에다가 마이너스 2i를 또 곱해. 그러면 자, 다시 나오는 거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거기다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로 변하죠. 자, 그리고 2세제곱 2가 4번 곱해졌네요. 자, 이제 규칙이 보이나요? 자, 안 보인다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10제곱이에요. 10제곱은 8제곱의 제곱까지 더 곱한 거예요. 8제곱에다가 한 번 더 마이너스 2i를. 자, 그러니까 2의 4제곱에다가 한 번 더 마이너스 2i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i가 생겨났네. 마이너스 살아남네. 2의 5제곱 되겠네. 자, 이제 규칙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어떤 규칙이 있나요? 일단 마이너스 2i를 계속 곱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i를 계속 곱해 나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 마이너스 2i 혼자 있을 때는 허수죠. 근데 i를 한 번 더 곱해요. 그럼 실수로 변하죠. 자, i를 다시 한 번 더 곱해요. 허수로 변하죠. i를 한 번 더 곱해요. 실수로 변하죠. 허실, 허실, 허수, 실수, 허수, 실수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또 2를 또 곱해. 2를 또 곱해. 2를 또 곱해. 계속 2가 추가되네요. 2의 거듭 제곱이 하나씩 늘어나죠. 자, 그리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자, 근데 i 제곱을 하니까 자, 마이너스 i 그럼 어떻게 돼요, 부호가? 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죠. i 마이너스가 됐죠. 여전히 마이너스. 자, 거기다가 마이너스 2i를 했어요.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로 변하죠. 자, 거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2i 곱했어요. 부호가 마이너스로 변할 줄 알았는데 i 곱한 것 때문에 다시 플러스죠. 자,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결국 여러분들은 뭘 보면 되냐면 자, 요 4개의 규칙을 보면 되는데 자, 요 4개의 규칙대로 그 다음 12제곱, 그 다음 14제곱, 그 다음 16제곱을 예측해 보세요. 자, 12제곱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말했지만 허수, 실수, 허수, 실수, 허수, 실수, 그 다음 허수 여기다 적을게요. 허수, 그 다음 실수. 자, 그 다음 2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되겠네요. 자, 부호가 어떻게 변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몇 개가 계속 뭔가 규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요 4개까지가 뭔가 규칙이 반복되는 느낌이죠. 2의 거듭 제곱은 늘어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원하는 게 뭔가? 자, 그렇게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되길 바라냐면 허수가 되길 바라는데 자, 앞에는 부호가 플러스 형태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형태이면서 허수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또 있나요? 자, 4개가 반복된 형태처럼 느껴졌잖아요. 또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번을 더 가야 이렇게 나왔어요. 4번을 더 가야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또 똑같은 형태가 나오려면 4번을 더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n을 전부 다 찾아주라 그랬으니까 자, 요때 요걸 만족할 수 있는 n이 뭔가? 자, 2n 형태였죠. 2n제곱 그러면 2 곱하기 3제곱 n이 3이네. 자, 그래도 2n 형태에서 2 곱하기 7제곱 n이 7이네. 자, 그래서 n이 3이니까 2의 세제곱, n이 7이니까 2의 7제곱. 자, 그 다음 이제 찾으면 됩니다. 자, n은 그러면 3일 때도 되고 7일 때도 되는데 자, 그 다음은 언제 나올까? 그 다음은 네 번째 반복해서 또 나오겠죠. 자, 그럼 11. 그 다음 또 4번째 반복해서 또 나오겠죠. 15. 자, 그러면 n이 어디까지? 지금 100 이하일 때까지 다 구하래요. 자, 그럼 100 이하일 때까지 얼마나 더 진행을 해야 될까? 이 개수를 어떻게 빨리 찾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은 수열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성이 눈에 익진 않지만 그래도 4번 반복될 때마다 나온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잡을 수 있어요. 자, 3, 7, 11, 15 4번 반복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할 때마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4의 배수, 4에서 1을 뺀 거. 얘는 8에서 1을 뺀 거. 얘는 12에서 1을 뺀 거. 얘는 16에서 1을 뺀 거라는 거 알겠나요? 4의 배수와 이렇게 다 관련 있게 나와요. 자, 그러면 다 4의 배수 1을 뺀 게 나와요. 마지막 숫자도 뭐겠어요? 마지막 4의 배수에서 1을 뺀 거 100 빼기 1이 나오겠죠? 그러면 9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3에서 99까지, 즉 4 빼기 1, 8 빼기 1, 11 빼기 1 해서 100 빼기 1까지 총 몇 개일까요? 자, 요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총 개수는 그렇죠. 25개가 되겠죠. 4부터 100까지 4의 배수는 25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자, 요 규칙까지도 좀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런 개수 구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면 자,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또 수열이라는 걸 배우면서 조금 더 익숙해질 겁니다. 자, 복소수의 거듭 제곱 문제 항상 요락평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거 여러분들 잘 챙기시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일이 규칙성을 다 해보면서 찾아봐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28번입니다.
자, 대망의 28번. 왜 대망이라고 했냐면 오답률 2위예요. 도대체 이 문제가 여러분들 왜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어려워했을까? 자, 학생들 말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히 맞췄는 줄 알고 답을 적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왜 그랬나 한번 봅시다. 연립부등식 문제예요. 연립부등식이면 자,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되는데, 자, 요 2차 부등식과 요 2차 부등식. 우리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뭘 해야 하죠? 제일 먼저 하면 좋은 것은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자, 요 왼쪽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자, 그리기 위해서는 요 부등식 문제에선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제일 좋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꼭지점을 찾을 수 있는 표준형으로 해야겠죠. 자, 지금은 인수분해 형태가 좋아요. 왜일까요? 네, 인수분해 형태로 만약에 내가 fx를 이렇게 자,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서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빠르게 찾기만 한다면, 자,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아래로 블록 그래프라면,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알파 베타네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이걸 토대로 내가 fx가 0보다 큰 부분은 뭐겠다? 알파보다 왼쪽, 베타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의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만약에 fx가 0보다 작다 라고 물어봤다면, 그러면 자, 작은 부분 뭐예요? 두 근의 사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확실하게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부등식 문제를 풀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고 싶어요. 자, 인수분해 할 수 있나 보세요. 인수분해가 너무 잘 되게 생겼죠. 자, 어떻게 잘 되게 생겼는지 하나씩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부등식. 자, 인수분해가 3이랑 a제곱 되겠네. a제곱이 앞에 마이너스고, 자, 3이 앞에 플러스야. 자, 그러면 x 더하기 3과 그리고 x 마이너스 a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아래로 볼록 함수인데, 자,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점이 마이너스 3하고 a제곱이네.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를 찾고 싶은 거니까 아까 우리 그렸던 그림 이용해 볼까요? 아래로 볼록에서 두 근 주어졌고, 자, 0보다 작은 부분 뭐예요? 두 근의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근의 사이. 자, 지금 a제곱이 양수니까 무조건 오른쪽에 있죠. 자, 두 근의 사이.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부등식도 인수분해가 쉽게 됐을 거예요. a-9x -9a. 자, 이번엔 0보다 큰 범위. 자, 인수분해가 9랑 a. 자,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x-9와 x 더하기 a로 인수분해 되는데, 자, 여기서는 x축과 만나는 점이 9랑 마이너스 a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랑 9 중에 당연히 누가 더 커요? a가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세요. a가 주어진 조건이 2보다 크대요. 양수예요. 이런 조건 괜히 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 양수예요. 자, 그러면 a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 당연히 9가 더 크죠. 자, 그럼 자, 0보다 큰 부분의 x 부등식 푸는 건 어떻게 풀어요? 자, 여기 우리가 이미 그려놓은 그림 이용해 봅시다. 두 근의 자, 어느 부분? 자, 0보다 큰 부분은 두 근의 어느 부분? 왼쪽과 오른쪽.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a보다 왼쪽 작아야 되고, 자, 그리고 9보다는 커야 되고,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내가 1번에서의 부등식, 2번에서의 부등식을 이렇게 각각 풀었으니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만 찾으면 돼요. 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어떻게 찾죠? 그렇죠, 수직선. 제일 만만한 게 수직선입니다. 자, 수직선을 이렇게 쭉 그려서, 자, 첫 번째 1번 범위를 먼저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2번 범위, 자,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9보다 크다.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서 겹치겠어요? 그쵸? 이 부분에서 겹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겹친다면.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조건이 뭡니까? 자,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보세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조건은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정수. 요걸 놓친 친구들이 아마 이 문제를 틀렸을 겁니다. 자, 정수 x는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한번 수직선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정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정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정수 아닌 실수는 있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이런 거 있어도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1 이런 거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정수만 없으면 돼요. 자, 그러면 정수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는, 자, 마이너스 3은 고정이죠? 마이너스 a는 지금 움직여 다닐 수 있어요. 마이너스 a는 지금 확정이 아니니까. 자, 움직여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마이너스 3 이후에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정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자,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야 돼요? 이 바깥에 있어야겠죠? 자, 그러려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2가 여기 안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요거예요. 등호가 성립해도 돼? 이거. 자,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여도 될까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여도 될까?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 정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여도 되네? 등호 성립하네? 자, 요것만 보면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 원리로 계속해서 봅니다. 자, 정수만 없으면 돼요. 그 얘기는 자, 9는 고정이에요. a제곱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9 이후에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정수는 뭡니까? 10이잖아요. 자, 그러면 10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들어있으면 안 되면 자, 바깥에 있어야죠. a제곱 바깥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a제곱이 10보다 작아야 되면 좋은데, 자, 모두 꼼꼼히 확인해라. 혹시 등호여도 되나를 확인해라. 즉 a제곱이 12여도 되나를 확인해라. 자, 그럼 a제곱이 만약에 10이라면 9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정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러면 a제곱이 12여도 되네요. 자,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뭐예요? 자, a가 마 2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 즉 a가 마이너스 곱하면 2 이상이면 돼. 자, 그리고 또 뭐도 만족하면 되냐면 a제곱이 12하면 돼. 자, 그때 자, a가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같거나 크고 루트 10보다 같거나 작다 나오면 좋고요. 자, 그게 안 되면 얘를 a제곱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서 좌변으로 다 보낸 다음에 부등식 풀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한 다음에 두 근의 사이라고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루트 10으로 인수분해 되고, 자, 두 근의 사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까지 줬는지 다시 보세요. 항상 이런 조건은 잘 챙겨야 됩니다. 자, a가 뭐랬어요? 2보다 커야 된대요. 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a가 2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더불어 a가 2보다 크다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셋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범위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2보다 크고 2보다 같거나 커. 그럼 2보다 커야지. 자, 2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커. 같거나 커. 그럼 2보다 커야지. 자, 그래서 결국 a의 범위는 2보다 크고요. 자, 루트 10보다 같거나 작다. 자, 여기서 나오는 a의 최대값은 바로 루트 10인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최대값의 제곱은 뭔 거예요? 10이에요. 이 문제를 왜 많은 학생이 틀렸을까요? 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정수를 덜 신경 쓴 거예요. 정수만 없으면 되는데 정수가 아닌 다른 애들까지 싹 다 없애려고 a제곱을 1로 땡긴 거예요. a제곱을 1로 땡기면 a제곱이 9까지밖에 못 가는구나. a제곱의 최대값은 9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9라고 쓴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오답률이 높았던 겁니다. 자, 확신을 가지고 단답식이니까 보기가 없잖아요. 거기다 확신을 가지고 지나갔는데 틀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이렇게 정수와 관련된 문제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면은 또 뭐 이렇게 점의 개수를 일일이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세심함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혹시 틀리진 않았는지, 자, 그런 시간을 꼭 학력평가 끝날 때쯤 확인을 하면서 시간을 갖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29번. 언제나 유혈학평에선 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이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된
또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요. 자, 이 문제 너무 괜찮은 문제예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부터 시작해서 뭐 이 다항식의 나눗셈이며 그리고 항등식에 관한 성질이며 다 총망라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문제였거든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접근을 같이 해봅시다. 자, 얘기 항상 하지만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에 꼭 밑줄을 치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3차와 1차 다항식 두 개가 주어졌는데, 자, 3차 다항식과 1차 다항식, 자, 둘을 곱했대요. 자, 그러면 곱한 것은 몇 차? 네, 4차. 자, 그리고 자, 얘로 나눴대요. 총 몇 차짜리? 3차짜리로 나눴대요. 자, 근데 나누어 떨어졌대요. 자, 이 말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검산식을 하나 써야 돼요.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항상 나눗셈이라는 걸 하게 되면, 다항식에 나눗셈이라는 걸 하게 되면, 자, 그걸 통해 바로 검산식을 쓰는 걸 좀 습관처럼 들이세요. 자, 그럼 얘는 검산식으로 쓰면 무슨 뜻이에요? px, qx를 얘로 나눴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로 나눴는데, 자, 나누어 떨어졌다. 무슨 뜻이에요?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뭐가 됐다? 0이 됐다 라는 뜻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뒤에는 나머지 0이니까 지워도 되고, 자, 결국 px, qx는 내가 뭐만 알면, 그쵸, 몫만 알면 완성이에요. 자, 근데 몫이 뭘까? 다시 보니까요. 자, 4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습니다. 자, 얘는 4차식이고, 자, 3차식으로 나눴어요. 자, 몫은 뭐여야겠어요? 그쵸, 4차가 되려면 얘는 1차식이어야겠죠. 자, 그러면 1차식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뭐 1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자, 얘를 우리가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 A라고 삼고 X-B라는 1차 인수를 더 추가로 가진 이런 몫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럴 때 얘만 알면 PX, QX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얘를 알고 싶지만 지금 아직은 내가 완벽히 모르는 상태. 자, 그럼 이제 나 조건을 봅시다. 나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 자, 모든 x를 대입해도 다 성립해, 항상 성립해, 항등식에 관련된 얘기구나 라는 걸 먼저 체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을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아까 밑추쳐놨던 이 조건들 3차와 1차 다항식이라는 조건, 자, 이거 항상 내가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px는 3차예요. 자, 3차식에서 3차식을 뺐는데 qx는 1차예요. 1차의 제곱이 됐습니다. 즉 몇 차? 2차가 됐습니다. 3차에서 3차를 뺐는데 2차가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쵸? 최고차항 x세제곱이 사라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에 의해서? 요 px에 의해서. 자, 그럼 px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x세제곱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워지고 x제곱. 그래서 2차식만 남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무슨 사실을 알아낸 거냐? 자, 가에 이어서 나를 통해 내가 무슨 조건을 알아냈냐면, px는 x세제곱 가지고 있네. 즉 x세제곱 앞에 개수가 1이야, 최고차항 개수가 1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px의 최고차항 개수가 1이야. 자, 다시 아까 px, qx 곱한 거 보세요. 자, px, qx 곱한 거에서, 자, 유일하게 지금 최고차항 개수라고 선생님이 적어준 건, 자, 여기 몫에 있는 요 a였어요. 자, 이 a 분명히 px 아니면 qx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이 a를 px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이 a를 px가 가져가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이 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a는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a는 qx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qx는 1차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1차 다항식이면, 자, 그럼 1차식을 하나 추가로 가져가야죠. 자, 1차식을 추가로 가져가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애 인수분해해서 1차식 가져가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판별식을 한번 써보세요. 자, 판별식은 9 마이너스 12, 0보다 작죠? 자, 그러면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 지금 실수 범위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실수 범위에서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고 지금, 자, qx가 그럼 가져갈 수 있는 1차식은 뭐밖에 없다? 네, x-1 또는 x-b밖에 없다. 자, 그러면 자, qx가 될 수 있는 지금 후보가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 나는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케이스를 분류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qx는요. 일단 a 최고창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x-1을 추가로 인수로 가져가거나 자 아니면 자 두 번째 qx는 a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자 x-b를 추가로 가져가거나 자 이런 1차식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했을 땐 여러분들이 분명 자 둘 다 지금 답이 되지는 않을 상황이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둘 다 답이 됐을 거면 자 모두 구하시오 또는 모두 구해서 합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확실한 함수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분명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 해보고 얘 안 되네 그럼 나머지 하나 해보고 어디에서 답이 나올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해보고요. 자 그럼 qx가 a x-1이라면 자 px는 나머지 인수들 싹 다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과 x-b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px는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똑같이 가져가고 x-1을 추가로 가져가고 자 그럼 둘 중에 뭐가 답이 될까? 자 먼저 1번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아직 제대로 사용 안 한 식이 있거든요. 자 그게 뭐예요? 네, 아직 나에 주어진 이 식 차수만 활용했지 얘를 제대로 활용 안 했거든요. 자 그럼 얘를 제대로 활용해 봅시다. 자 얘는 항등식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항등식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항등식. 자 항등식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수치 대입. 내가 어떤 x를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해야 돼. 수치 대입법. 자, 그게 아니면 또 어떤 방법? 항등식이라는 건 완벽하게 양변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개수 비교법이 있었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주어진 저 항등식에다가 내가 수치를 한번 대입해 보고 싶다. 자, 만만한 수치가 뭐가 있을까? 자, 만만한 수치 보니까요. 일단 q랑 p를 보니까 뭘 대입해서 0이 될 수 있을까를 봤더니 x에다 1 대입하면 일단 q가 0이 돼. 자 그러면 x에다가 1 대입한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q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0이네요. 자 그러면 p에다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1이죠. 자 그리고 1 마이너스 b 1 마이너스 b만 남아요. 자 그러면 Q1, P1 구해놨으니까 한번 요거 가지고 그대로 주어진 나 항등식에다가 자 대입해 봅니다. 자 나 항등식 볼게요. 자 1을 대입해 보고 싶어요. x에다 1.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0 플러스 13. 자 이 부분은 4가 되겠죠. 자 1을 다 대입합니다. 그럼 P1, Q1 내가 구해놓은 게 있죠. 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하면 자 왼쪽 당식 4였고요. 자 P1은 1 마이너스 B. 자 Q1은 0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요?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얻을 수 있네요. 자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이야. 자 B는 마이너스 3이야. 여기 플러스 3으로 P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근데 아직 Q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자 그럼 항등식 두 번째 방법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즉 양쪽 식을 다 쓰고 양쪽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양쪽 개수를 한번 비교하기 위해 자 여기 있는 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 3차 식에서 px 뺀 것 좌변과 qx 제곱한 거 우변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좌변. 자, 좌변을 하려고 봤더니 px를 빼야 되잖아요. 자, px를 전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 세제곱. 자, 그 다음 x제곱항은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 플러스 3x제곱 사라지네요. 자, 그 다음 또 x항 3x 마이너스 9x, 그러면 마이너스 6x, 마지막 9가 남네요. 자, 이렇게 전개를 했고요. 자, 요 전개식을 주어진 3차식에서 뺍니다. 자, 뺐더니 x세제곱은 같이 지워지고요. 자, 주어진 마이너스 10x에서 마이너스 6x 빼면 마이너스 4x. 자, 그리고 13에서 9 빼면 플러스 4가 좌변이네요. 자, 그러면 우변도 한번 봅시다. 우변. 자, 우변은 qx의 제곱이에요. 얘의 제곱. 자, 그럼 우변. 자, 얘를 제곱하면 a제곱에 x-1의 제곱,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적고 보니까요. 자, 좌변 완벽하게 좌우변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얘는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얘 x제곱의 개수가 뭐였단 얘기입니까? 0이었단 얘기죠. 자, 그러면 a제곱이 0이었단 얘기야? a가 0이란 얘기야? 말이 됩니까? 자, a가 0이면 왜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오세요. a가 어디서 탄생했어요? 여기 몫에서 내가 최고차항 개수를 a라고 두기 시작한 거였잖아요. 자, 만약에 a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버리죠? 말이 안 되죠? 자,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a는 0이 되면 안 돼. 0이 안 되는 애로 가지고 왔었거든. 모순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답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끝. 자, 이제 2번 케이스를 확인해야겠네요. 얘가 답이 되리라 예상은 되죠. 자,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 지금 주어진 항등식에서 똑같이 먼저 수치를 대입해보고 또 개수도 비교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px, qx를 다 완성시켜 보는 거예요. 자, 수치 대입. 가장 만만한 x를 대입해보자. 역시나 여기 지금 x-1이 있기 때문에 1 대입하는 것만큼 만만한 게 없죠. 자, 그러면 q에다가 1을 대입해. 자, 그러자니 1 대입했더니 뭐 a의 1-b 좀 식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어차피 qx를 완성한다는 것은 qx가 지금 1차식이기 때문에 앞에 최고차항이 a며 자, 뒤에 y절편 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1차식만 완성하면 되니까요. 자, 선생님은 요 마이너스 ab를 y절편을 간단히 k로 바꿔 쓸게요. 그래야 요 식을 완성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다 1을 대입해 봅니다. a 더하기 k겠죠. 자, p1은 뭐겠어요? 당연히 0이겠죠. 자, 요걸 그대로 이용을 해서 주어진 항등식에다가 대입해요. 자, x1을 다 대입하면 우리 왼쪽 3차식이 1 대입했을 때 4였어요. 자, 거기다가 p1, 0, q1의 제곱, a 더하기 k의 제곱. 자, 이렇게 대입하고 보니까 a 더하기 k제곱이 4야? 그럼 a 더하기 k는 뿔마 2. 둘 중에 하나여야겠네? 까지는 얻었네요. 자, 아직 뭐 이렇게 막 신통치 않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 비교까지 또 갑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양변에다가 다 px, qx를 대입합니다. 자, 그럼 px 정리를 해서 대입할까요? 자, 그럼 x 세제곱에 자, 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총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 x 3x랑 플러스 3x 그러면 6x 자, 마지막 마이너스 3까지 자, 이걸 주어진 3차식에서 또 뺍니다. 자, 그러면 x세제곱 사라지고요. 자, 저쪽엔 x제곱항이 없었거든요. x제곱항을 뺍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게 4x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또 주어진 마이너스 10x에서 6x를 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6x. 자, 주어진 13에서 마이너스 3을 뺍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16입니다. 자, 요게 좌변이에요. 자, 그러면 우변은 뭐예요? 자, 우변은 qx의 제곱이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간단히 놨죠. ax 더하기 k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우변이 완전제곱식이에요. 자, 그러면 좌변도 완전제곱식 되나 보세요. 되잖아요. 자, 어떤 완전제곱식? 네, 2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식. 그러면 ax 더하기 k의 제곱이 2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럼 ax 더하기 k가 2x 마이너스 3가 보다. 맞나요? 조심해야죠. 자, 제곱 풀면 뿔마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얘도 나오지만 자, 앞에 마이너스 붙은 애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형태의 qx가 나왔습니다. 자, 답은 하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빠뜨린 조건이 없는 날 보세요. 답은 하나여야 되는데 뭘 빠뜨렸을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그냥 주어지는 조건은 없습니다. 자, Q0가 0보다 작아요. 자, 무슨 뜻이에요? 자, 제로를 대입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x에다 0 대입하면 남는 것은 k인데 얘가 0보다 작다. y절편이 0보다 작다라는 뜻 아닙니까? 자, 그럼 내가 구해낸 qx 둘 중에 뭐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y절편이 0보다 작은 이 식만 답이 되는 거죠. 자, 완성됐네요. 내가 찾고 있었던 qx는 뭐였습니까? 2x-4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른 p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이었던 겁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P2랑 Q8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각각 대입하면 되겠죠? P에다가 2 대입하면 1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8 대입하면 16에서 4 뺐으니까 12. 그래서 답이 뭐다? 13이다. 이렇게 얻게 됩니다. 즉 마지막은 뭐 대입하면 되는데 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상했죠? 케이스 분류를 확실히 했는가? 자, 만약 내가 이거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풀었으면 분명히 답이 안 났겠죠? 저 반대로 얘일 거라고 예상하고 풀어서 우연히 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은 방심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는 문제들은 조금 더 문제가 응용되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얘도 해보고 쟤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내가 직접 시도해 봐야만 자, 그 세밀한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2번이라고 생각하고 답이 나왔던 친구들 자, 꼭 1번 케이스도 왜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을 내가 이 오답 정리할 때 이렇게 해설 강의 들을 때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드디어 마지막 30번으로 갈게요. 30번 문제 어려웠죠.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자, 그 이유가 뭐였을까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그냥 주어진 조건은 없어요. 이런 조건이 나오면 항상 밑줄부터 쳐놓으세요. 2차 함수. 자, 2차 함수 F랑 G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그 2차 함수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걸 보세요. fx가 f0 이상이래요. gx가 g0 이하래요. 자, 무슨 뜻이에요? 2차 함수가 무조건 얘보다 같거나 크대요. 자, 그 얘기는 얘가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이란 뜻 아닙니까? 얘 이상이니까, 얘가 제일 작으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 gx가 g0 이하래요. 자, 그러면 요 함수 값이 바로 제일 큰 값, 최대값이란 뜻 아니에요. 자, 이 2차 함수는 최소값을 갖고요. 이 2차 함수는 최대값을 가져요. 그런 2차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2차 함수죠? 자, 바로 모양을 떠올려야죠. 자,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하나는 A가 0보다 큰, 최고차항이 0보다 큰 거, 어떤 거? 아래로 볼록인 형태. 또 하나는 위로 볼록인 형태. 자, 지금 아래로 볼록은 최소값, 최대값 뭐만 같습니까? 그렇죠. 최소값만 같죠? 얘는 최대값만 같죠? 자, 그러면 fx가 최소값을 갖네요. 뭐겠어요? 아래로 볼록. 자, 그 최소값이 f0이래요. 그러면 꼭지점이 0,f0이네. 자, 마찬가지로 gx가 최대값을 갖는데요. 요 형태란 얘기죠. 자, 그러면 gx는 g0이 바로 꼭지점이네. x좌표가 0이네. 자, 둘 다 꼭지점을 알려준 건데 둘 다 x가 0이네요. 자, 그러면 축이 똑같은 2차 함수. 그럼 내가 이 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합칠 수 있죠. 자, 어떻게? 축이 일치되게 합쳐보세요. 이렇게. 자, 그럼 아래로 볼록은 fx고 위로 볼록은 자, gx인 상태에서 자, 축이 일치됐습니다. x는 0. 자, 여기에서 지금 요 꼭지점 자, 얘는 f0 함수값을 갖고요. 자, 여기는 g0 함수값을 갖는 상태예요. 자, 그때 문제에서 주어진 추가 조건을 봅니다. 자, 여기서 g0과 f0을 뺀 그 차가 4래요. 자, 그리고 f0은 정수래요. 항상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차가 4다. 자, 여기 보세요. G0에서 F0 뺀 게 4다. G0이 이렇게 위에 있는 건 확실한 거죠. 자, G0이 위에 있으면서 요 간격이 4인 거예요. 요 간격이 4인 거예요. 얘에서 얘를 뺀 게. 자, 그럼 자, 이렇게까지는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정수라는 것도 알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 F0에다가 4 더한 게 G0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자,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문제를 더 읽어봅시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이 파트 때문이에요. 자, 뭔지 봅시다. fx 더하기 p는 k라는 방정식에서 실근 gx 마이너스 p는 k 이 방정식에서의 실근 개수가 같대요. 자,
방정식에서의 실근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방정식에서의 실근과 함수 그래프와의 관계, 그게 뭐예요?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말했죠. 이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 지금 30번 문제 어려운 문제로도 나왔지만 앞으로 고2, 고3에 올라가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저 방정식을 한번 다시 써보세요. 저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fx 더하기 p는 k.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함수에서는 자,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 자,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죠. 자, 다시 한번 쓰면 왼쪽 함수 y는 fx 더하기 p랑 오른쪽 함수 y는 k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곧 실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나온 저 방정식의 실근, 그러니까 gx에서 빼기 p한 거는 k의 요 실근도 마찬가지로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네, 왼쪽 함수, 오른쪽 함수, 교점. 그러니까 y는 gx-p랑 y는 ky의 교점. 네, x좌표란 뜻 아니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이 둘의 실근 개수가 같대요.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같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근의 개수가 같아? 그럼 교점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네.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일단 핵심입니다. 이 문제 가장 큰 핵심. 자, 그러면 자, 이걸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함수 fx 더하기 p랑 y는 ky와의 교점, 그리고 gx-p랑 y는 ky와의 교점의 개수가 같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그림을 보세요. 지금 fx에서 더하기 p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꼭지점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fx에서 더하기 p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꼭지점도 같이 올라가겠죠? 꼭지점도 더하기 p가 되겠죠? 자, p가 양수라면. 자, 그리고 또 gx에서 빼기 p를 했어요. 그러면 꼭지점도 똑같이 빼기 p가 되겠죠? 자, 일단 임의로 선생님이 p가 양수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지금 일어난 이 p의 의미가 p만큼 더했다, 꼭지점이 올라갔다. 그쵸? p만큼 뺐다, 꼭지점이 내려갔다. 자, 그럼 원래 간격은 얼마였는데? 원래 간격은 4였는데 p만큼 올라가고 내려왔습니다. 양쪽에서 p만큼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왔어요. 이제 간격이 얼마로 좁아졌을까요? 그쵸? p 올라가고 내려오고 간격은 네, 빼기 2p만큼 줄어들었겠죠. 빼기 2p만큼. 자, 그러면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런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원래 간격은 4였는데 2p만큼 간격이 줄어들었는데 그 2p가 자, 완벽하게 2p만큼 줄어들어서 완벽하게 이 간격이 제로가 돼버리면 어떡해요, 선생님? 그럴 순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자, 제로가 문제예요. 자, 4에서 2p를 뺐는데 아예 음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서 이 아래 꼭지점을 뺀 게 아예 음수가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러는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케이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세 번째 케이스로 분류를 할 건데, 자, 지금 첫 번째는 먼저 자, 간격이 4였는데 더하기 p 빼기 p한 만큼 좁아져도 여전히 아직은 0보다 커. 요 상태. 그러니까 뒤쪽 꼭지점이 아직은 더 큰 상태. 자, 근데 저 간격이 좁아지다 못해 간격이 완벽하게 제로가 된 상태. 둘이 뭐 어떤 상태? 꼭지점에서 만난 상태. 이건 뭐겠어요? 간격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4-2p가 제로가 된 거죠. 자,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자, 제로가 되다 못해 아예 그 다음에는 자, 지금 F 보세요. F는 더하기 P한 만큼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고. 자, G는 빼기 P한 만큼 내려가겠죠. 내려갔는데 더 내려가고. 아예 이렇게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언제인 거예요?
4-2p라는 간격이 0이 되다 못해 아예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G0 빼기 P였고 얘가 F0 더하기 P였는데 자, 원래는 G0 빼기 P가 더 컸잖아요. 자, 근데 F0 더하기 P가 이제 더 커진 상태, 둘이 체인지가 된 상태. 4-2p가 0이 돼버린 거예요. G 쪽 꼭지점에서 F 꼭지점을 뺀 게 아예 0보다 작아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자, 세 가지로 지금 봤는데 자, 이 세 가지 상태에서 자, 그럼 도대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다시 보세요. y는 k와의 교점이 이 두 함수와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y는 k 어떻게 그려야 돼요? y는 k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그려야 되죠. 자, 그렇게 그렸을 때 이 위의 함수랑 아래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럼 y는 k, x축과 평행하게 그려봅시다. 자, 찍! 그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 y는 k가 지금 현재 선생님이 그린 상태에서는 f 더하기 p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두 개의 점에서. g 빼기 p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두 개의 점에서. 이 상태 괜찮습니까? 자, 원하는 바예요? 그쵸? 교점의 개수가 같길 바랬는데 f 더하기 p랑도 두 개에서 만나고 그리고 g 빼기 p랑도 두 개에서 만나고 그러면 같은 상태. 얘는 괜찮네. 문제에서 원하는 바네. 얘가 정수기만 하면 얘는 되는 거야. 자, 근데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얘랑도 두 개, 얘랑도 두 개. 언제까지 이렇게 두 개일까요? 자, 이 y는 k가 위로 조금씩 올라가 보세요. 위로 조금씩 올라가 봐요. 조금씩 올라가 봐요. 그러다가 자, 이 꼭지점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G 빼기 P랑은 한 점에서 만나고 F 더하기 P랑은 두 점에서 만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교점의 개수는 같아야 되니까. 또 내려가요. 내려가다 못해 또 이쪽 꼭지점을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F 더하기 P랑 하나에서 만나요? G 빼기 P랑 두 개에서 만나요.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Y는 K는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두 꼭지점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네. 그래야 F 더하기 P랑도 두 점에서 만나고 G 빼기 P랑도 두 점에서 만나겠네. 자, 그럼 Y는 K는 이 두 꼭지점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냐면 다시 조건을 보세요. 자, 이럴 수 있는 정수 K, 정수예요. 그게 오로지 한 개이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저럴 수 있는 K가 딱 하나만 나와야 돼. 정수가 딱 하나만. 자,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두 개 같을 수 있는 정수 K가 딱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꼭지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정수 K가 딱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간격이 좀 좁아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간격이 좀 좁아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얼마나 좁아져야 이 사이에 정수 K가 달랑 하나만 있을까? 자,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또 다른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y는 k. 자, 얘가 얼마나 간격이 좁아져야 하나일까? 자, 이 간격을 다시 집중해서 봅시다. 간격이 맨 처음에 뭐였어요? 맨 처음엔 4였어요. 근데 p만큼 올라가고 p만큼 내려오니까 이 p만큼 줄어든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자, 원래는 4씩 간격이 벌어져 있었는데 4간격으로 벌어져 있었는데 자, P만큼 올라오고 P만큼 또 내려와요. 자, 양쪽에 대칭적으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칭적으로 좁아지다. 자, 완벽하게 좁아진 게 0이고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3번이에요. 자, 그러니까 P가 내려오다 올라가고 내려오다. 자, 여전히 이 상태를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게 1번이고 완벽하게 좁아진 게 2번이고 엇갈려서 올라간 게 3번. 자, 그러면 자, 좁아지다 정수 하나만 남겨놓을 정도로 좁게 하고 싶어요. 대칭적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정수 하나만 남겨놓고. 자, 물론 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로 F0을 아예 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얘를 4 간격으로 올려놓은 자, G0은 F0에다가 4를 더한 4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 값은 0 더하기 P를 의미하고 자, 이 꼭지점의 함수값은 4 - P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0과 4였는데 뿔P, 마P만큼 이렇게 대칭적으로 0과 4였는데 뿔P, 마P 대칭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뿔P, 마P 쭉 대칭적으로 오다 보면 정수 오로지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면 그 정수는 뭐여야 할까요?
0과 4에서 다시 한번 써요. 얘가 4 마이너스 P죠. 여기가 0 플러스 P죠. 자, 0과 4에서 뿔, P, 마, P 같은 간격으로 자, 대칭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내려오고 있어요. 정수 오로지 하나만 존재하고 하고 싶어요. 그 정수는 모여야만 할까요? 그렇죠. 가장 많이 좁아져도 1.9, 2.1, 자, 그 사이에 딱 정중앙에 있는 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간격이 이렇게 4만큼 벌어진 두 개의 숫자를 내가 잡으면 딱 그 정중앙에 있는 정수만 살아남아야 한다. 자, 그러면 정중앙에 있는 정수 K는 2만 살아남아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 얘만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간격이 되게 좁으면 좋죠. 얘가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엄청 좁으면 좋아요. 1.9, 2.1 이렇게. 근데 1.8, 2.2도 괜찮아. 1.7, 2.3도 괜찮아. 1.5, 2.5도 괜찮아. 자, 간격이 제일 좁으면 좋지만 좀씩 더 벌어져서 어느 정도까지 간격이 벌어져도 될까? 그걸 알아야 피해 범위를 알 수 있죠. 자,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다가 어느 정도 간격까지 가야, 대칭적으로 가야, 그래야 2만을 가질 수 있을까? 자, 그러려면 대칭적으로 0과 4에서 좁아지되, 자, 대칭적으로 0과 4에서 좁아지되, 자, 2만 남길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어떨 때겠어요? 얘가 1에서부터 3 사이에 있을 때겠죠. 1에서부터 3 사이. 그러면 오로지 2만 있겠죠. 자, 그럼 최대한 많이 벌린 게 1에서 3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최대한 많이 벌린 게 간격이 2짜리라는 거예요. 자, 4-2P라는 간격이 0보다 크다는 건 알았는데 최대한 많이 벌리면 2까지 벌릴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부등식을 얻을 수 있냐면 이 간격이 2 이하여야 된다라는 부등식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즉 결론적으로 내가 1번식에서는 자, 4-2P가 0보다 크면서 2 이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2번을 보세요. 자, 2번 케이스는 자, 간격이 좁아지다 못해 꼭지점이 만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얘네들과 교점이 개수가 같을 수 있는 y는 k를 내가 그릴 수 있는가? 먼저 보세요. 자, y는 k를 그리다가 보니 자, 요때 어때요? 자, 위에는 자, 요 f 더하기 p랑 g 마이너스 p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씩 같네요. 자, 원하는 바죠. 원하는 바. 자, 그러면 이런 k가 존재하는데, 자, 문제는 이 k가 정수여야 되고 그 정수로 하나만 존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정수인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얘가 오로지 하나죠. 더 이상 올라가 봐야, 내려가 봐야 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 올라가면 F랑 두 개에서 만나잖아요. G랑은 안 만나는데, 내려가면 G랑 두 개에서 만나잖아요. F랑은 안 만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요. 자, K가 하나라는 건 확실한데 얘가 정수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 꼭지점을 지나잖아요. 이 꼭지점 확인해 봅시다. 얘는 F0 더하기 P잖아요. 얘는 자, G0 빼기 P잖아요. 자, F0 정수죠? 자, 거기다가 P만큼 더했는데, 자, 밑에 P 보세요. 2번 케이스는 어떨 때예요? 간격 4-2P가 0일 때, P가 뭐일 때? 2일 때. 자, P가 2라는 거예요. 근데 F0은 이미 정수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0까지라고 들었잖아요. 자, 그리고 얘도 예시로 그래서 4로 들었고 P가 2면 역시나 같아지는 정수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K는 F0과 G0이 0과 4일 때는 2라는 정수 가지네요. 자, 그러면서 한 개 원하는 바예요. 자, 그러면 P가 2일 때는 자,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되네. 자, 지금 P의 범위가 가능한 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때인가? 자, 아까 좁아지다 못해 완전히 만났고 다시 엇갈려서 이렇게 넘어가는 중입니다. 엇갈려서 넘어가는 중이에요. 자, 만났고 엇갈려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G0 빼기 P가 위에 있었고 아래 F0 더하기 P가 있었는데 만났다가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0이 아래로 내려갔죠. G0 빼기 P가. 자, 그래서 원래는 G0 빼기 P에서 F0 빼기 P, F0 더하기 P를 뺀 게 4-2P였는데, 자, 그 4-2P가 얘가 이제 작아지니까 음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간격은 이제 얼마가 된 거예요? 아래 꼭에서 위에 꼭지점을 뺀 게 4-2P. 그럼 위에 꼭지점에서 아래 꼭지점 뺀 건? 아래 꼭지점에서 위에 꼭지점 뺀 건 4-2P. 그럼 위에 꼭지점에서 아래 꼭지점 뺀 건? 그렇죠. 반대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2P 마이너스 4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 간격이 p-4인데 자,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 역시나 이 사이에 자, y는 k, 이렇게 y는 k를 내가 그렸을 때 f와 더하기 p랑의 교점과 g-p랑의 교점의 개수가 같아야 돼. 자, y는 k 그려보세요. 자, y는 k, y는 k, y는 k 계속 그려봐요. 자, 언제 교점의 개수가 같을 수 있을까? 자, 교점의 개수가 같다는 건 자, 얘가 두 점에서 만나면 얘도 두 점에서 만나고 얘가 한 점에서 만나면 얘도 한 점에서 만나고 얘가 안 만나면 얘도 안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상태에선 얘랑도 안 만나고 얘랑도 안 만나죠? 그건 괜찮다는 거죠. 괜찮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한 점을 만나게 되면 얘랑은 안 만나니 F랑은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런 상황은 안 돼요. 자, 그러면 둘 다 안 만나는 방법이네요. 둘 다 안 만날 때 교점의 개수가 같아요. 자, 그러려면 두 꼭지점 사이를 지나야 되네. 자, 그럼 아까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1번과 똑같은 상황.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계속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아까 0이라고 예를 들었죠. 0이라고 예를 들었으면 자, 지금 0에서 p를 더한 거 얘를 4라고 예를 들었으면 4에서 p를 뺀 거. 자, 그러니까 요 두 꼭지점 0 더하기 p와 4 마이너스 p 사이에 오로지 정수 k가 하나만 있으려면 어때야 될까? 그 정수는 비슷한 상황이죠. 자, 0에서 p를 더하고 4에서 마이너스 p를 한 것은 자, 이렇게 오다가 못해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그 벌어지는 게 이렇게 대칭적으로 벌어지잖아요. 대칭적으로 벌어지니까 0과 4의 정중앙에 있는 역시나 2만 살아남아야겠죠. 2만. 자, 그러면 2만 살아남으려면 얘가 좁을수록 좋기는 해요. 1.9와 2.1. 1.8과 2.2, 1.7과 2.3. 그러나 역시 최대한 많이 벌어질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아까 똑같습니다. 얘가 1이고 얘가 3인 경우가 최대한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1과 3 사이에는 2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최대한 많이 벌리면 역시나 언제까지 벌릴 수 있다? 간격이 2일 때까지 벌릴 수 있다. 자, 간격이 뭐였어요? 2p-4였죠. 그것이 어디까지 벌려질 수 있다? 2까지 벌려질 수 있다. 이 이하여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 추가로 자, 2p-4가 이 이하여야 된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이 둘을 통해서 자, p는 2보다는 커야 되고 자, p는 4 넘어가요. 3보다는 같거나 작아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는 p의 범위는 2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같거나 작아요. 자, 다 했습니다. 먼 길 왔죠? 자, 세 가지 케이스를 내가 다 따져보니까요. 자, 세 가지의 요 P 범위를 다 만족해도 돼요. 선생님, 왜 음수인 경우는 안 해봤어요? 자, 음수인 경우는 사실 안 해봐도 됐거든요. 여기 보세요. P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얘기죠, 꼭지점이. 얘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벌어지면 그 안에 정수는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더 안 되죠. 그래서 P가 음수인 건 해보나 마나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P, 자, 요걸 P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자, P는 하고 자, 이쪽에서 1 이상 그리고 이쪽에서 2 미만이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합해주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답이 P의 범위가 1 이상 3 이하가 나오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은 1, 최대값은 3. 그러니 스몰 n과 10 곱하기 라지 n 해주면 뭐예요? 31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자, 어려웠죠? 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요,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뭐라고요? 함수에서의 교점이라고요.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바꿔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 가장 큰 핵심.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 30번 정도의 고난이도 문제가 되면 이렇게 케이스 분리를 해서 꼼꼼함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 케이스 분류를 해서 다 확인을 해본다. 자, 요 과정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최고난도 문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걸 점점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정말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과는 또 다른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